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상진 선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광복 6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집행위원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금년은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60년 하면은 이제 각 개개인으로 보면은 이제 환갑이 되는 때고요. 그죠? 또 나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뭔가 좀 성숙한 나라, 좀 더 발전된 나라, 그런 나라를 이제 꿈꿔볼 때가 되었죠, 사실상. 예,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을 굉장히 중요한 해,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광복 60년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좀 당돌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제 우리는 제2의 광복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2의 광복이 뭔가, 왜 필요한가, 이것에 관해서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나 또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무슨 제2의 광복이냐, 지금 못 사는 사람 참 힘들고, 그리고 뭐 사회는 이른바 양극화되어 있고 수많은 갈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 마음이 한 군데 모여지기보다는 차서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 무슨 그런 뭐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정부의 리더십이 너무 취약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개탄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광복 60년 이런 얘기를 할 적에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시큰둥하다고 할까? 그런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가 좀 긴 눈으로 보자. 적어도 우리의 과거와 비교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현실이 설사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때로는 참 비참하고 때로는 매우 혼탁스럽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과거와 비교한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그 성장과 발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 사회가 되었다. 또 다른 한편에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성장한 그 수많은 나라들과 비교할 때 과연 대한민국처럼 이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찾아봐라. 없습니다, 현재. 예. 그리고 또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요. 저를 포함을 해서 좀 나이 드신 분들, 대단히 좀 짜증 많이 나고 일들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사회는 어차피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또 이 좀 젊은 세대들, 이런 세대들 보면은 훨씬 좀 역동적이고 발랄하게 또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긴 눈으로 바라보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요, 이 제2의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런 걸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발견하는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체로 1910년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뺏기고 난 다음에 그 지식인들이 정말 아주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적어도 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개명된 민족이다. 훨씬 문화적으로 우월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해가는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통분스럽고 울분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광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은 곳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1911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광복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고 1913년에는 풍기 광복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만들어지고요. 1914년에는 연해주에 또 대한광복군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만들어집니다.
1915년에는 그 러시아에 만들어졌던 광복회의 한국 이제 지부라고 하가 대한광복회가 또 만들어지고 1920년에는 간도에 광복군이 또 만들어지고요. 막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요. 1936년에는 김일성이도 조선광복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는 남경에 한국광복군 연합회가 만들어지고요. 1940년에는 중경에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여튼 뭐 좌파건 우파건 공산주의자건 민족주의자건 다들 광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매년 8월 15일이 되면은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광복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같이 생각됩니까? 광복이요? 예. 그냥 딱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나라를 되찾는 것. 그렇죠? 나라를 되찾는 것. 혹시 어떻습니까? 광복하면은? 예.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독립이죠. 또 다른 생각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광복하면 어떻습니까? 광복은 자유로워져야 된다. 자유. 광복하면은 자유를 느낀다. 그런 말씀이로군요. 어떻습니까? 광복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해방감. 해방. 광복은 해방이다. 이런 얘기죠. 뭐 이거 그냥 대중없이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아하, 좋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한 번만 더 하면 혹시 어떻습니까? 광복하면. 민족해방이죠. 민족해방. 민족해방.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방도 좋고요. 식민지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광복하면은 우리는 대체로 독립 또는 해방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식민지 지배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드디어 뭔가 이게 잘못된 지배 착취 또는 권력 이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독립된 국가를 만든다. 뭐 그런 생각을 광복이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광복이라고 하면은 그 뜻을 보면은 말이죠. 빛광자에다가 회복할 때 벽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빛나게 뭔가를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는 엄청나게 큰 빛나는 어떤 우리의 그 문화를 또는 우리의 정신을 이제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렇게 주장합니다. 독립, 해방 다 좋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겁니다. 독립, 해방 그것은 광복의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보다는 훨씬 큰 개념이고 훨씬 넓은 개념이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생 국가가 그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외세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쟁취하는 것, 이 지구상에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군데 수많은 신생 민족들,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런 국가들처럼 다른 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쟁취하는 것, 그런 것만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뜻에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고귀한 문화적인, 역사적인 전통과 어떤 그 문명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잠깐 동안 이 일제 식민지 지배 체제 하에서 이게 빛을 잃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 큰 우리의 어떤 자랑스러운 문화와 역사와 어떤 문명과 우리다운 어떤 생각을, 정신을 다시 이렇게 복원시키는, 그래서 이게 광복이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다. 독립은 그것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지만 독립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직책을 맡으면서 광복이란 과연 뭘까? 그 뜻이 뭘까? 이런 걸 골똘히 생각해 오면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지금 놓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음미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저의 강의의 큰 하나의 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광복이라는 말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컨대 서구에서 르네상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希腊 문명을 다시 이제 회생시킨다는 뜻이 있잖아요. 이것과 유사한 뭔가 하여튼 굉장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지 않는 민족으로는 광복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김구 선생들도 그렇고 신채호 선생들도 그렇고 누구나 간에 현실은 너무너무 암담했지만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생각, 포부, 열망, 독립국가를 만든다면 이렇게 돼야지 하고 생각했던 그 꿈은 단순한 신생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이건 엄청난, 정말 이 동아시아에 있는 이 문화를 전부 다 이렇게 집대성하고 있는 정수를 갖고 있는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이제 도약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제가 상당히 좀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좀 준 그런 셈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광복이라고 하는 용어가 과연 어떻게 쓰여졌느냐, 그걸 제가 아직 과문은 탓에 충분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열심히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그 개념이 잘 없어요. 별로 그렇게 발전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의 우리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 동아시아 역사를 뚝 한번 꿰뚫어 볼 적에 광복이라고 하는 말이 그게 가장 먼저 나온 것이다 하고까지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진나라까지 이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중국에. 그러니까 이것은 서기 한 3세기 265년인가에 진나라가 만들어진 나라니까, 거기에서 이제 광복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진서에 환온전이라고 하는 이제 이 조서인데요, 역서인데, 이것이 거기에 광복 구경 강리화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의 수도를 다시 광복해서 빛나게 회복을 해서, 이 하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 땅을 가리킵니다. 이 큰 중국 땅을 서로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고 잘 다스립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조금 더 지나서 진나라 뒤후에 한참 지난 때입니다. 이게 남제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예예호전이라고 하는 역시 역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광복 중화 영돈 인호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화는 중화 사상인 중국 사람들이니까요, 중화 문명을 다시 맛있게 복원을 해서 이 세상을 좀 편안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도 선림 관계를 맺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동사처럼 쓰여집니다. 그 뒤에 우리가 회복해야지 될 큰 문명을 지금 얘기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송나라에 가면은 손기질의 미담심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일종의 상소문입니다. 당시 이제 왕한테 올렸던 상소문인데요. 여기에도 보면은 광복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데, 고 신원폐하 고이 광복 구물이 자기라. 그리고 이제 불이 육조지세 이 자비요 정심 강력하여 일려 2,3 대신으로 강구 고금 남북 치세하시오 라고 하는 일종의 상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정말 간청하건대 폐하께서는 이 광복 구물, 옛날에 훌륭한 그 문물을 다시 멋있게 복원을 하시는 일을 스스로 자기 일로 삼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송나라에게 이게 복종하지 않는 그 나라와 이게 좀 삐끗당하니 잡음을 많이 내는 그런 이제 세력들을 여기서 육조지세라고 부르는데, 이런 육조지세, 이런 세력들로 인해 가지고 자비 스스로를 비하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강력해지고, 그리고 매일 2-3명의 대신들과 함께 강구 고금 남북지세라, 이 남북지세는 이제 중국 큰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 남북지세를 갖다가 고금 남북지세를 같이 이렇게 궁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상소문인데, 여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광복 구음을, 옛날에 큰 위대한 문물을 다시 멋있게 회복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게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는 어떤 큰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광복이라는 말을 쓴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중국은 그런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광복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것을 놓고 볼 때 광복 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이 그걸 쓰였는데, 그 가운데서 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광복회 부회장을 하시고 조선 역사에 대한 대가이고, 그리고 정말 일생을 우리나라 광복운동을 위해서 싸우시다가 1936년에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신 아주 참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1911년에 이제 광복회에 가담을 하시고 부회장을 하시고 하면서,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1917년경에 그 우리나라 각 방방곡곡에 있는 유지들에게 보내는 고시문 또는 통고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써서 이제 유지들한테 돌려서 광복에 대한 동참을 요구하고, 또 재산이 있는 사람은 또 좀 기부를 좀 해주기를 요구하고, 이제 광복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고시문을 쓰셔가지고 전국에 그것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을 하던 김한종 씨, 장두환 씨 이런 분들이 1918년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뭐 탄약도 나오고 여러 가지 광복군 운동 때문에 하셨는데, 고시문도 거기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고 압수를 당해서 그 고시문이 일본 경찰의 수사 기록 안에 증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1983년에 한국 학보에서 그걸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소개를 해 놓은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단체 전재 신재호 선생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참 일목요연하게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여튼 모든 국민에게 각자 자기의 몫을 가지고 광복운동에 좀 참여를 해라.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을 갖고 하고, 무술이 능한 사람은 무술을 갖고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좀 돈을 갖고 하고, 행정을 잘하는 사람은 행정을 잘하고, 기질이 좋은 사람은 기모가 또 빠른 사람 말이죠.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사람,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몫을 가지고 광복운동에 다 참여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참 간절히 한편에 호소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는 이제 광복에 좋은 기운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 많은 사리사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보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또 많은 국민들에게 대해서 느끼는 어떤 소외감, 참 이래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거기다 이제 피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 뒷부분에 나오면은 이제 이런 그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은 대부분은 그냥 우리말로 지금 번역을 한 겁니다. 지금의 때는 실로 호기로서 유실해서는 안 될 때다. 청컨대 이를 논하고자 한다. 동경에는 물난리가 나고 하늘의 재난이 먼저 선보이니 어찌 해가 없어지지 아니하는가 하고 민심이 요동쳤다는 거로왕의 고사와 같다. 이 부분은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거로왕이 원래 자기 나라 이게 통치와 하늘의 뜻이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도 학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늘에 태양이 없어져라 하고 막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고 망했어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하늘이 움직이면은 나라가 이제 망하는 거다. 일본은 지금 망하고 그럼 돼 있다. 이런 뜻이 이게 되겠습니다. 하늘에 숨겨진 비밀은 참으로 믿을 만한 것이니 별이 출현하면 운이 회전하는 것이다. 약간 이제 주력 같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좋은 기운이, 성스러운 기운이 바다에서 나올 때가 되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세워서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광복의 의로움은 정말 큰 것이다. 그래서 함홍황대하여 만물이 함취함은 신의 의에서 취한 것이다. 그야말로 이 온 만물이 크게 빛나고 치열하게 움직이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어떤 뜻에서 이게 나온 것이다. 불은 가복이니 취회우원길은 복괴의 참구에서 취한 것이다. 이게 취회우원길이 이게 한문인데요. 이건 이제 중형에서 나온 것입니다. 복괴의 중형에서 나온 것인데 멀리 돌아가지 아니한다면은 결코 지우회, 그러니까 후회하지 아니하고 원길 크게 이로울 것이다. 이것은 복괴의 참계에서 나온 것이다. 중용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봄기운은 눈에 쌓인 괴곡으로부터 나와 세상 문물의 깊은 뜻을 보게 한다. 하나의 양이 많은 음을 움직이게 한다. 이로써 강토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맹자와 주역을 섞어가면서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지 될 고결한 이상이고 또 드디어 이 사회상의 이치가 광복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뜻을 지금 피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우리가 역사에서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건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잘 보겠습니다만은 1907년에 유길준 선생이 쓴 평화 광복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1905년에 을사조약이 만들어지고 1907년에 이제 정미 7조약이 또 만들어지고 그걸 보면서 유길준 선생은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의 이제 선각자였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많은 문물을 배우면서 특히 그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일본 선각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어보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1907년은 대한제국이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간절히 바라는 것은 순조한테 이제 올리는 상서문인데, 우리가 정말 지금 해야지 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조선은 지금 큰 병에 걸렸다. 그런데 일본은 어찌 본다면 일종의 의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이 환자를 지금 고쳐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문제에 안고 있는데 그것이 물론 일본 때문이겠지만 궁극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일본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스스로 힘이 없고 분열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은 정말 이제부터는 국민이 하나가 되어갖고 우리나라를 좀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강해져야만이 평화가 있고 또 부강해지고 평화가 있는 곳에 바로 광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상서문 후반부에 가면 아주 누누이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자체로는 훌륭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참 역시 시대가 지난 오늘의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은 일본 제국주의의 그 숨은 의도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하여튼 되도록이면 우리가 일본과 협력을 해서 일본이 명치 유신 이후에 이렇게 발전했듯이 우리도 정말 발전해 가자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상소문을 냈기 때문에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해서 나라가 부강해져야만이 그 기초 위에서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강한 어떤 소신과 신념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느끼시겠지만 당시 지식인은 정말 아주 심대한 자기 분열과 방황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이 중화가 이제 중국의 이상이라면 우리는 이제 스스로 소화라고 생각했을 만큼 굉장히 고급 문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광복군에서 나온 대한광복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건을 놓고 보더라도 거기에는 항상 우리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계 인류 문화 국민이다,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칼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일생 동안 무장투쟁을 했던 김구 선생도 내가 바라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문화가 창고라는 그런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력이나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고 문화로서 이 세계를 빛나게 하고 이 세계에 평화를 갖다주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거기다 피력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자부심이 높은, 긍지가 굉장히 아주 투철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청나라,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했을 때 그 대국이고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또 다른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그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야만이다라고 말이죠. 하물며 일본은 이건 정말 금수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일본이 와서 이 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하니 정말 얼마나 이 가슴이 정말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유길준 씨와 같은 그런 정말 부강해지는 나라로 가자, 그런 어떤 얘기도 있고, 일단 나라가 망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모든 힘을 다해서 국권을 다시 해보고자, 해방이 되자, 독립이 되자, 또 신채호 선생 같은 사람은 정말 아주 제1선에 서서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당시 상황을 놓고 볼 적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이제 해방이 되었고 광복 6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경제력도 성장을 했고, 이 세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신생국가들 가운데서 한국은 민주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세계에서 지금 가장 선두에 달리고 있는, 굉장히 아주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 안에서는 잡음이 많지만 일단 바깥으로 가서 한국을 보면은 아주 인상적으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 나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 지식정부화 이런 데서 우리가 세계 단연코 지금 최첨단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아마 이 의견에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회고해 보면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많은 성취를 했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죠. 만일 말이죠, 우리가 이 2차 대전 이후에 이 냉전 체제를 맞이하지 않았다면은, 국토가 분단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이 냉전 체제 하에서 우리가 그냥 서로 싸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거치지 아니했다면은 아마 이 얘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설사 냉전 체제가 왔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균형을 잡아서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래서 광복운동을 했던 그 수많은 선각자들을 암살하거나 죽이거나 추방하거나 아니면 그냥 도태시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 건립 과정에서 그분들이 당당하게 참여해서 그들의 뜻을, 그들의 그 포부를 이 땅에 펼 수 있었더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광복에 대한 그 의지와 뜻을 실현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광복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이승만 대통령도 물론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죽거나 도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냉전 체제에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됐어요. 사상의 자유가 아무것도 없고 방공 하나만 갖고 우리가 가고, 경제건설 방공 하나 이것만 갖고 우리가 가게 됐기 때문에 정말 이 광복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갖고 있는 풍부한 그 내용, 그것이 우리한테 암시해 주는 것, 그것을 제대로 짚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거의 없었었다. 이게 정말 참 아쉬운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좀 많은 지금 발전을 거뒀는데요, 제가 너무 자랑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그걸 유보 없이 인정합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회과학을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험과 비교해 볼 적에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자학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발전의 가능성을 확실히 발견해서 이걸 밀고 가야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 인류를 향해서 가야 될 때가 됐어요. 언제고 우리가 그냥 누워서 침뱉기식으로 계속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우리 것은 다 쓸데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 이게 바로 식민지 유산입니다. 이게 권위주의의 유산이고요. 이걸 이제 털어버릴 때가 좀 됐거든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민주주의 국가고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이 세계를 향해서 지금 나가야 될 그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볼 때 저는 한번 물어봅니다. 신채호 선생이 만일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우리의 현실을 놓고 과연 어떻게 판단하실까?
신채호 선생은 아와 비아의 투쟁 역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타협적인 것은 전부 다 비야. 이게 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순수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국사를 해야지 되고 국헌을 챙겨야지 되고 투쟁을 해야지 되고 막 그런 아주 굉장히 강렬한 어떤 입장을 가지신 분인데 오늘의 우리 현실을 보면 과연 어떻게 느끼실까? 김구 선생이 만일 살아셨어서 오늘의 현실을 놓고 볼 때 과연 어떻게 느끼실까? 부국 광병을 외쳤던 유길준 선생이 만일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오늘의 현실을 놓고 과연 어떻게 느끼실까? 정말 그것은 그냥 열려져 있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지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냥 빈곤과 싸우는 과정에서, 독재와 싸우는 과정에서, 또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과정에서 뭐 승리했고 많은 것을 거뒀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적인 억압 때문에, 힘 때문에 광복이라고 하는 그 참뜻을 우리가 찾아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안에 광복의 가능성과 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좀 길고 넓게 본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 안에 그런 풍부한 광복의 요소들이 이미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 그걸 우리가 잘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광복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그거 아닙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광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북한은 지금 절대적인 빈곤과 싸우고 있고 독재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서 광복을 얘기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광복을 향한 어떤 열정이나 힘이나 꿈 이런 것은 북한이라고 해서 없을 리가 없습니다. 식민지 지배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제 건실한 새로운 국가를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이듯이 북한에게도 어김없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복은 미완의 광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 어려운 조건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웠고 그것이 많은 정말 그 진통 속에서 좋지 않는 어떤 토양 속에서 막 지그재그 했지만 하여튼 성장을 했는데 또 경제적으로 우리는 큰 성공을 거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거둔 이 성공은 이것이 그 자체가 완벽한 것이 아니고 대단히 불완전한 미완의 광복이었다. 이제는 우리가 거둔 그 성공의 결실을 토대로 삼아서 원래 우리의 선조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광복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원래 내포하고 있는 그 빛나는 그 무엇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의 적극적인 광복을 할 때가 됐다. 금년은 그것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지 된다. 시작이 되어야지 된다.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여러 현상이 있는데요. 모든 걸 다 광복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광복이라고 하는 그 뜻에 딱 맞는 그런 가치에 부합되는 앞으로 요구되는 발전이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봐야지 됩니다. 다른 하나는 그런 새로운 발전이 이 땅에 착근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우리 내부의 사회적인 조건이 과연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이냐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는 좀 철학적인 얘기고요. 하나는 현실, 사회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 비로소 새로운 시작 또는 광복, 제2의 광복 이것을 좀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첫 시간을 제2의 광복이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큰 틀을 염두에 두고 제가 생각하는 이 광복의 중요한 모습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화해와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리고 이제 동북아 시대를 향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현재 진보 보수라고 해서 또 다른 이념 갈등 같은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좀 진부한 이념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의 큰 역사적인 문화를 이어받아서 정말 민주주의의 꽃,
정말 그 민본이라고 하는 국민으로 돌아가는, 민중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새로운 문화와 정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 좀 당돌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제 우리는 제2의 광복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2의 광복이 뭔가, 왜 필요한가, 이것에 관해서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나 또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무슨 제2의 광복이냐, 지금 못 사는 사람 참 힘들고, 그리고 뭐 사회는 이른바 양극화되어 있고, 수많은 갈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 마음이 한 군데 모여지기보다는 차서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 무슨 그런 뭐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정부의 리더십이 너무 취약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개탄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광복 60년 이런 얘기를 할 적에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시큰둥하다고 할까? 그런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가 좀 긴 눈으로 보자. 적어도 우리의 과거와 비교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현실이 설사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때로는 참 비참하고 때로는 매우 혼탁스럽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과거와 비교한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그 성장과 발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 사회가 되었다. 또 다른 한편에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2차 대전 이후에 성장한 그 수많은 나라들과 비교할 때 과연 대한민국처럼 이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찾아봐라.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요. 저를 포함을 해서 좀 나이 드신 분들, 대단히 좀 짜증 많이 나고 일들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러나 사회는 어차피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또 이 좀 젊은 세대들, 이런 세대들 보면은 훨씬 좀 역동적이고 발랄하게 또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긴 눈으로 바라보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요, 이 제2의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상진 선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광복 6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제가 집행위원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금년은 광복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60년 하면은 이제 각 개개인으로 보면은 이제 환갑이 되는 때고요. 그죠? 또 나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는 좀 뭔가 좀 성숙한 나라, 좀 더 발전된 나라, 그런 나라를 이제 꿈꿔볼 때가 되었죠, 사실상. 예,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을 굉장히 중요한 해,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광복 60년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15년에는 러시아에 만들어졌던 광복회의 한국 지부라고 하가 대한광복회가 또 만들어지고 1920년에는 간도에 광복군이 또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요. 1936년에는 김일성이도 조선광복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는 남경에 한국광복군 연합회가 만들어지고요. 1940년에는 중경에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여튼
좌파건 우파건 공산주의자건 민족주의자건 다들 광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매년 8월 15일이 되면은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광복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같이 생각됩니까? 광복이요? 예. 그냥 딱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나라를 되찾는 나라를 되찾는 것. 그렇죠? 나라를 되찾는 것. 혹은 화두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면은 도대체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런 걸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발견하는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체로 1910년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뺏기고 난 다음에 그 지식인들이 정말 아주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적어도 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개명된 민족이다. 훨씬 문화적으로 우월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해가는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통분스럽고 울분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광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은 곳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1911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광복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졌고 1913년에는 풍기 광복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만들어지고요. 1914년에는 연해주에 또 대한광복군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만들어집니다.